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증시가 개장한 지 2시간여 지난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개장했습니다. 상해와 선전 성분지수, 홍콩 증시 모두 일제히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도중 중국 관련 질문이 나오자 중국이 우리에게 히토류 자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200% 관세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국가적 차원의 AI 생태계를 구축해서 기술 자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마켓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를 넘어 중국 그리고 아시아까지 증시 속 돈의 흐름을 짚어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죠. 차이나마켓나우 오늘도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세 분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찐링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심수연, 이하림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차이나마켓 나오는요. 유튜브 한국경제TV 글로벌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핫한 이슈들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중국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손수영 캐스터. 네, 중국 상황 살펴보기 전에 마감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증시가 어제장 또 한 번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1.51% 강세 보였고 선전 성분지수가 1.8% 상승 마감했는데요. 경기 부양책과 국유기업 개혁 그리고 또 규제에 대한 기대로 투자 심리를 유지하면서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업종이 3%대 급등 나와준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개장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0.31% 하락 출발했는데요. 현재도 0.26%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선전 성분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했지만 0.1%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0.31%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섹터별로도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업종이 3%대 급등을 했지만 오늘은 조금 상승폭을 줄여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주와 관련해서 새로운 재료가 혹시 있었을까요? 네, 어제 8월 25일 상해시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완화 정책을 하나 갑자기 발표했는데요. 네. 물론 그 전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다양한 지방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완화라든지 부동산 주택 구매 제한 정책에 대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는데 상하이시는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인구 등 경제 발전 속도 등 금융 산업이 등 가장 상징성 있고 가장 실질적인 슈퍼 도시이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어제 다른 지방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완화 정책에 비해서 상해시 정부에서 대출 완화하고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세도 좀 완화한다. 그래서 어제 부동산주가 중국 홍콩 증시에 상장한 부동산 업종이 동반 급등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급등한 후에 오늘은 잠깐 숨고르기라서 오늘 중국 증시 중 부동산 업종이 한 1%대 하락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중국 시장 여전히 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징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눈여겨보는 리포트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또 해외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 함께 특징주 체크해 볼까요? 네, 중국 증권사에서 내놓은 특징주 리포트 빠르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카이위안 증권에서 이 낙타그룹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한 리포트인데요.
낙타그룹의 상반기 매출이 6%가량, 그리고 지배주주기속 순이익은 약 7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반기에만 저 리튬 배터리가 15개 지정 프로젝트에서 낙찰됐을 정도로 관련 사업이 계속해서 고속 성장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주가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장에서는 약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리포트도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도 카이위안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완메이 바이오에 대한 매수 의견입니다. 완메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회사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31%가량 증가했고요. 지배주주 기속 순이익도 약 5%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완메이와 렌화의 매출이 각각 34%, 24%가량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오늘 주가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는 시장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타이피항증권에서 나온 정하이 자성 소재에 대한 매수 리포트도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이 자성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매출이 20% 정도 늘어났는데요. 지배주주 기속 순이익은 24%가량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업계에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부품 공급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서 제품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휴머노이드 등 새로운 산업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자성재료 사업의 성장성을 높게 샀고요. 중국 정부의 히토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자성재료 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약 4%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쉬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리포트는 항생전자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이 거진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상반기 항생전자의 매출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매출과 총이익이 각각 14% 그리고 16%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는 동사가 전략적으로 일부 비핵심 사업을 축소한 영향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비경상손익을 제외한 지배주주 귀속순이익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60% 정도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오늘 주가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장에서는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을 해보면요. 증권시보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이 중국 국무원이 2030년도까지 전반적인 탄소 배출권 총량을 규제해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섹터나 종목이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방금 캐스터님이 말씀하신 그 항생전자가 바로 중국 정부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에 대한 이런 수혜주 중에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니 수혜주인데 오늘 시장 흐름이 왜 이렇게 아쉬울까요? 오늘은 1.5% 지금 상승 중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어제 상승하고 오늘은 잠깐 어제 급등한 네. 종목 산업들이 숨고르기가 오늘은 숨고르기. 보여지고 근데 있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중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은 2020년부터 조금씩 시작해서 2025년 올해 3월에는 모든 산업에 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적용한 게 아니라 일단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이런 전통적인 굴뚝 산업. 근데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하다가 효과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방금 캐스터님 말씀하신 어제 8월 25일 장 마감 후에 중앙정국무원에서 녹색 저탄소 전환 추진 및 전국 탄소 시장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 이거는 기존에 3월 달에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이쪽부터 이제 거의 모든 제조업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겠다. 근데 왜 어제 항생전자가 급등 3%대 급등해내면 네. 항생전자 이 종목 600570은 원래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금융사들이 쓰는 사내에 쓰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뭐 네. 트레이딩 시스템은 재무관리 시스템 이런 쪽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후에 핀테크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국무원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뿐만 아니라 대부분 제조업에 다 적용하겠다. 이 시스템을 항생전자에게 위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었군요. 그래서 항생전자가 어제 급등하고 오늘은 악재가 있어서 하락한 게 아니라 어제 급등한 대부분 이런 수혜주들이 오늘 그냥 이익 실현 조금 나오고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항생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과 관련해서 항생전자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네요. 근데 방금 캐스님이 말씀하신 항생전자는 물론 이번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가장 큰 거를 위탁받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최근 몇 분기 동안 그 실적이나 그거 보면 전체 매출에서 아직은 기존 그 사업이 비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 위탁받은 이 호재는 맞는데 아직은 전체 그 실적을 뭐 확실히 개선시키거나 역전시킬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하루 잠깐 급등하고 오늘 좀 숨고르기 장세. 네. 네, 그렇군요. 자, 탄소 배출권 거래 관련해서 항생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현재 중국 시장 여전히 좀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특징주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를 살펴보기 전에 파트너님께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질문 먼저 좀 드리도록 네. 할게요. 어제는 중국 시장이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네. 오늘은 소폭도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향후 중국 증시에 대한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양책 그리고 또 9월, 10월에 각종 정치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네. 앞으로 좀 좋은 긍정적인 방향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던데 파트너님 의견은 어떠세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벌써 8개월 중간에 약간의 굴곡은 있었지만 대체로 올 초 1월 20일 딥시크 돌풍이 불러일으키는 후부터 계속해서 연일 상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글로벌 IB나 중국 현지 기관들은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 편입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많이 상승했지만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경기 안정화 대책 그리고 각종 하이테크 산업이 계속해서 고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번 방송에 제가 말씀드린 7월 한 달간 데이터를 보면 중국인들의 은행 예금은 급감했는데 네. 반면 비은행 예금, 즉 주식, 보험, 펀드 이쪽 맞아요. 비은행 예금의 그 급등폭은 은행 예금의 감소폭보다 2배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방금 중국 현지 자산운용사에 다닌 친구가 저한테 정보를 하나 보내줬는데 여러분 평소에 혹시 복권 사시나요? 저는 매주 삽니다. 우리 평소에 사시는구나. 네. 파트너님도 사세요? 가끔. 아, 네, 그래서 네. 우리 평소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복권에 대해 딱히 그렇게 근데 지난 7월 한 달간 보면 중국인들이 복권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어요. 근데 주식을 사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전에는 작년도 그렇고 계속 플러스였어요. 근데 7월부터 마이너스 전환된. 근데 이게 대신 주식이 잘 되니까 복권을 살 필요가 없는 건가 봐요. 그런 그러니까 건가요? 대박날 복권은 종목을 너무 찾아야 운에 맡기는. 그렇죠. 근데 7월 한 달간 중국인들이 증권 계좌, 주식 계좌 신개설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처음에는 은행 예금이 비은행으로 옮기다가 이제는 복권 살 돈까지 주식을 투자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연초부터 8개월 동안 계속 급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이라든지 하이테크 산업 여러 가지 금융시장 내부에서의 자금 이동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난 8개월보다 상승폭은 좀 줄어들지라도 상승세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그러면 특징주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종목들 눈여겨볼 종목도 많을 것 같고 앞서서 이제 부동산 종목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동산은 이제 어제 상해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완화와 함께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던데 관련된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볼까요? 부동산 종목 한 2-3개만 보여드리면 하나는 보리발전 또는 보리부동산 600-048 한 부동산주 대형주 중에 3개만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부동산주가 방금 말씀드린 상해시에서 제시한 그 부동산 완화 정책 그것 때문에 급등했는데 오늘은 대체로 대부분 부동산주가 한 1% 이내로 하락 중인데요. 보리 부동산 또는 보리발전 600-048 지금 마이너스 0.96% 그리고 또 다음 종목은招商蛇口 종목 코드는 00 종목 코드 00 다 00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죠. 예.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대부분은 한국 국내 투자자들도 그렇군요. 네. 안 될 경우에는 멘트로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001979 마찬가지로 아까 그 보리 부동산처럼 한 1% 정도 하락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형주가 화윤 부동산. 이 종목도 보시면 어제 급등하고 나서 오늘
한 0.82% 하락 중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중국 정부가 전체 산업 구조에서 부동산 거품, 부동산 레버리지 이쪽을 점점 비중을 줄이되 하이테크 산업 우리가 지금까지 AI, 그렇죠. 반도체, 휴머노이드 로봇 그 비중을 점점 확대하자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단행한 부동산 억제 정책이 그 전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니까 그래서 약간 단기적인 수요 조절 수단으로 상해시, 북경시 여러 도시에서 약간 완화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주는 좀 단타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부동산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좋겠다. 여전히 예. 하이테크, 하이테크. 신흥산업. 네. 그럼 역시나 이제 테크 관련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어제도 이제 중국의 이제 반도체 국산화 전략과 맞물리면서 네. 캠브리콘이 또 계속해서 급등을 네. 이어갔는데 사실 캠브리콘은 국내에서 투자자분들이 살 안 수가 없는 돼요.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아쉬운데 좀 대체로 저희가 가져갈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캠브리콘 차트와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 그 딥시크와 관련해서 지난 8월 21일에 딥시크 회사가 홈페이지랑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서 새로운 V3.1 모델을 발표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구나 그냥 무난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는 그 비용이 훨씬 더 절감되고 성능은 네. 좋고 근데 그 발표되는 후에 몇 시간 후에 화면을 보시면 사실 8월 21일부터 중국의 반도체 AI 관련 주들이 더 급등했잖아요. 그 이유는 화면을 보시면 이게 딥시크 세 개가 있는데 좌측부터 딥시크의 위챗 공식 계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8월 21일에 이렇게 새로운 버전 3.1이 나왔다. 그리고 근데 보통 우리가 유튜버들도 자기가 올린 영상 밑에 어떤 고정 댓글을 달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안내 멘트. 예. 근데 맨 오른쪽에 요 글 한 줄이 있어요. 요게 네. 딥시크가 자사가 발표한 요 3.1 신모델 밑에 자사 직원이 요 한 줄 댓글을 단 거예요. 뭐라고 이거를 적은 고정 댓글. 건가요? 근데 예. 여기에 U28M0FP8은 다 차세대 중국 국산 칩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설계한 거다. 예. 반도체 자립까지. 네. 네. 그래서 요거 U28M0FP8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딥시크가 그 딥시크 모델을 만들 때 전력이나 자원을 어떻게 덜 소모하면서도 성능을 더 올리는 그냥 기술적인 거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 기술이 차세대 중국 국산 칩을 위해서 설계한 거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만약 캐스터 두 분이 중국의 주식 투자자예요. 그러면 이 댓글, 고정 댓글을 보고 어떤 상상 또는 어떤 추론을 할 수 있을까요? 밸류체인 전반으로 좀 수혜가 네. 집중되지 그러면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딥시크 이제 신모델 업데이트 버전이 나올수록 이제는 중국 국산 칩 위주로만 맞아요. 사용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8월 20일부터 불이 붙어진 거예요. 예. 근데 요거는 기사에는 그 신모델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고 요거는 자세히 설명 못한 것 같아서 요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네. 밸류체인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종목 중에 딥시크는 뭐 비상장사니까 네. 예를 들어 딥시크가 빅모델이나 이런 IT 사업을 할 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근데 하드웨어 중에 서버가 있잖아요. 네. 네. 서버 중에 요 딥시크에 많이 납품하는 종목이 물론 어제 8월 21일부터 급등하고 오늘은 대체로 다 하이테크 산업이 숨고르 중인데 요 종목이 공이의 후련 601138 이 종목이 딥시크가 AI 빅모델을 구축할 때 사용하는 서버를 많이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대체로 와. 그러니까 6월부터 쭉 네. 거의 그러네요. 그 네. 종목명 다시 한 번만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이의 후련. 근데 한국은 증권사마다 번역법이 달라서 그렇죠. 종목 코드가 601138이에요. 네. 그리고 딥시크가 대부분 이런 기업들이 어떤 같은 제품을 한 회사로부터만 납품받으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로 대부분은 이 회사로부터 납품받고 또 한 회사, 예를 들어서 화면을 보시면 낭조정보 000977 요 종목도
딥시크 AI 빅모델 쪽에 협력사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종목은 아까 그 종목과 달리 오늘 0.65% 상승 중이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빅모델을 자사 맞춤형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 딥시크가 이미 깃발을 들고 차세대 이제 모델부터는 중국 국산 칩으로 가겠다. 물론 그 국산 칩이 뭐 캠브리콘 건지 화웨이 건지 요거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게 사람들이 어떤 큰 추론이나 상상력을 자극했다. 네. 네, 자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딥시크 관련된 종목들 종목명을 알려주셨는데 증권사마다 또 종목명이 다르기 네. 때문에 자세한 종목명은 또 코드 번호로 체크해 두시면서 또 투자하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중국 시장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된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오늘 좀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상황과 함께 아시아 시장 상황도 또 체크를 해볼까요, 신정 캐스터? 네. 네. 말씀하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했지만 코스피 현재 0.8%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0.3%대 상승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약세 보인 점이 이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섹터는 강관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중에 강관주 관련해서 발언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미국은 알래스카에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과 같이 협업하고 싶다는 발언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일본 증시도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의 경우 어제는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전에는 니케이가 500포인트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요. 다만 오후 들어서 엔화 강세가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폭은 50포인트대까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수출 관련주에서 매도세가 크게 나타났고요. 종목별로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3.5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 시바우라 기계라는 종목이 있는데 어제장 무려 10.51% 상승 마감했는데요. 홍콩계 펀트 오아시스 매니지먼트가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배당 확대나 주주 환원 요구 가능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또 무인양품 다들 아시죠? 네. 알죠. 무인양품을 전개하는 료힌게이가쿠라는 양품 계획이 2.67% 하락 마감한 점 특징적이었는데요. 무인양품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현지 기업이 선 등록한 상표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서 좀 상표권을 쓰지 못하게 됐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글로벌 전개 기대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조정이다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면서 오늘은 조금 반등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베트남 증시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요. 네.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랬죠? 네. 네, 업종별로는 은행이나 석유가스, 화학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1.91% 현재 베트남 VN 지수 1.91% 약세로 확인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날도 좀 순매도를 하면서 무려 13거래일째 매도를 이어갔는데요. 호아팟 그룹이나 VP은행 또 사이공 상업은행에서 매도세가 짙었습니다. 네, 자 베트남 증시까지 아시아 시장 상황 체크를 해봤고요. 국내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특징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네, 이번에는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 좀 중국에서 뜨거운 뉴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먼저 어제 이야기했던 딥시크 이슈가 이 리포트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딥시크에서 이 새 모델이 중국산 반도체 칩과 호환되도록 하면서 어제장부터 이제 중국 반도체주 전반에 좀 훈풍이 불었는데요. 대신증권에서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주요 종목으로는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던 캠브리콘을 일단 꼽았습니다. 네. 다만 어제 장에서 워낙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지금 약 4%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공업정보화부가 이 히토류 총량 관리에 대해서 임시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히토류 가격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북방 히토도 특징주로 꼽았습니다. 북방 히토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 장에서 워낙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면서 4.8%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슈를 살펴봤던 샤오펑과 팜마트도 함께 언급을 해줬는데 이 부분은 좀 제외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외국인 투자가 좀 자유로운 홍콩 상장 종목도 2개 정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왔던 로보센스를 꼽았는데요. 이 특히 로봇용 라이다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632%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거래소 역시 지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상반기에 홍콩 거래소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주가 이어서 살펴보시면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까지가 대신증권에서 이번 주에 좀 짚어봤던 뜨거웠던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자 관련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뜨겁게 좀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이고 최근 네. 주가 흐름도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시각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주요 뉴스에도 저희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또 중국과 미국 간의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가 히토류와 관련된 싸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오르고 있는데 사실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은 종목들이잖아요. 네. 관련해서 흐름 어떻게 보시고 저희가 좀 대체 종목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부장님. 네. 히토류 대기업 중에 중국 정부가 지난 5년 시간을 통해서 중국의 많은 히토류 기업들을 5개 국유 히토류 대기업으로 이미 정리됐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그중에 대표주 중 하나가 북방 히토인데요. 북방 히토 종목 코드 600111. 네, 최근 한 7월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보시면 완전 급등했죠. 맞아요, 완전. 이게 네. 물론 지난 4월 2일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후 중국 시간 4월 4일부터 7가지 중히토류 위주로 미국 대상 수출 제한을 했잖아요. 근데 7월부터 더 급등한 이유가 물론 4월부터 급등한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처음에는 수출 제한을 하다가 근데 우연히 어떤 게 발견되냐면 네. 미국의 미국 안에도 히토류 기업 있잖아요. 네, 히토류 그렇죠. 기업이 중국의 유명한 히토류 기업 안에 핵심 기술 인력을 스카우트하려고 근데 이 일이 물론 그중에 뭐 성사되는지 안 되는지 약간 좀 애매한 비공개 사항이지만 이거를 중국 정부 차원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7월부터 중국의 핵심 히토류 대기업 안에는 핵심 기술 인력 위주로 이제 일단은 출국은 잠깐 자제해라. 네. 그러면 지금 아무리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갖추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기술 핵심 인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은 사실 미국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 만약 미국에 동조해서 중국의 국익을 침해하면 수출 제한을 하지만 그 외에는 안 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근심 안 하셔도. 그래서 북방 히토는 물론 지난 한 달 넘게 거의 주가가 24yuan에서 지금 한 배즈 24yuan에서 50yuan까지 급등했는데 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증시 모든 공통점이 어제 급등한 게 오늘 맞습니다. 거의 시야가 네. 뭐, 예. 그래서 중국 히토류 종목도 합치면 너무 많은데 그리고 그 밑에도 밸류체인도 근데 우리 한국인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시간도 그렇고 집중과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효율성을 고려하면 북방 히토를 위주로 보시면 어느 정도 흐름이 파악이 돼요. 네. 네. 그럼 히토류와 함께 금속이나 화학 관련된 종목들은 어때요?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은 가운데 이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화학 그룹주 중에 구원그룹이라는 종목이 또 60%가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화학이나 금속, 철강 관련된 종목들은? 네, 예를 들어서 화면을 보시면 중국 알루미늄이라는 중국에서 최대 알루미늄 중앙 국유 기업인데요. 종목 코드 601600. 중국 알루미늄 종목 코드 601600. 이게 히토류는 히토류 종목이 있고 요 알루미늄 종목이 또 대체로 히토류 종목이 급등할 때는 우리가 히토류 상식적으로 아는 거는 히토류가 딱 이렇게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어떤 광물이나 다른 금속을 그 재련하는 과정에서 아주 조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게 히토류 밸류 체인을 구축한 데는 그냥 히토류 밸류 체인 그게 아니에요. 네. 중국이 히토류 밸류 체인을 구축하기 전에 이미 알루미늄 밸류 체인을 어느 정도 깔아놨어요. 그래서 중국 알루미늄 요 종목은 히토류랑 아까 그 북방 히토라는 종목을 같이 보면 좀 뭔가 그 산업적으로 연결성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면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 중이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히토류는 어쨌든 중국이 원래 수출 제한을 할 필요 없었는데 어떤 대미에 대한 그 반격 조치로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데 뭐 다행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효과가 가장 강력하죠. 근데 중국이 히토류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7월부터 중국 정부가 철강, 시멘트 이런 전통 산업 위주로 과당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구조 조정하라. 네. 너무 과당 경쟁하지 말고 너무 백열화된 가격 경쟁은 좀 자제하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히토류 종목뿐만 아니라 방금 보여드린 중국 알루미늄처럼 이런 비철 금속 이런 쪽도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 소비재 관련 종목도 함께 볼게요. 네. 오늘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네. 잘 가는 모습인데 순환매 차원인가요? 아니면 좀 지켜봐도 될 만한 종목군일까요? 약간 그 둘 중 중간 지점에 있는 그래요? 애매한 지점인 것 같아요. 사실 네. 화장품주로 가면 네. 전 세계에서 한국 화장품주가 제일 유명하죠. K-뷰티. 네, 그리고 한국 화장품주가 과거에는 중국 시장 비중 큰데 이제는 중국 외 시장에서 점점 상승. 네. 근데 화장품주가 물론 수남의 성격도 있지만 중국의 화장품주가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근데 전통 중국 국산 화장품 종목 두 개만 보여드리면 예. 상해 가화가 오늘 1% 상승 중이에요. 네. 종목 코드 600315. 상해 가화는 중국 국산 화장품 플러스 샴푸, 린스, 바디워시 시급 여러. 흐름 좋은데요? 근데 예.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급등했죠. 그 전에는 계속 한 3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다. 근데 상해 가화가 최근에 2분기 실적 공시를 발표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중국 국산 화장품에다가 샴푸, 린스 이런 생필품 그게 뭐. 근데 최근에 발표한 상해 가화 실적을 보면 1분기 실적이랑 2분기 실적이 좀 변화가 컸어요. 1분기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 지배주주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숫자만 봐서는 그냥 그럭저럭. 근데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 지배주주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 그러면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의 성장성이 좋아졌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네. 3, 4분기도 계속 요 실적 성장세가 유지되면 예전에 좀 비인기였던 중국 화장품주, 생필품주도 좀 봐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오늘 상해 가화가 지금 0.85% 상승 중이고, 그리고 상해 가화 외에 다음 종목도 중국 국산 화장품 브랜드인데요. 네. 종목 코드 603605 보라야. 요거 프로야. 영어로는 PROVI, 프로야. 그래서 중국에서는 화장품주가 한 10개 정도 보면 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주가 아까 생필품 플러스 화장품 상해 가화. 그리고 요 보라야, 프로야 603650은 중국 국산 화장품 위주. 근데 요 종목은 오늘 2.91% 상승했네요. 그래서 많은 화장품 생필품주 중에서 상해 가화가 좀 먼저 실적을 발표한 편이에요. 그래서 요 보라야 이 종목도 지금은 아직 2분기 실적이 공시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약간의 기대감. 그래서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약간 순환매 플러스 실적 기대감 네, 중간 지점. 그 중간쯤 보면 되겠군요.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함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오늘 홍콩 시장에서 또 리튬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잘 가고 있는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인데 이 중에서 또 BYD 함께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BYD 오늘 0점 환음을 보시면 BYD가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 동시 상장인데 흐름은 비슷해요. 이 종목은 중국 증시에 상장한 BYD 002594. 오늘 1% 상승 중인데 사실 주가를 보시면 한 6월부터 계속 하락 못 갔어요. 중이었어요. 네. 네, 그 공급사 협력사들과의 어떤 관례적인 재무 결산의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납품했는데 뭐 3개월 심지어 6, 7개월 후에야 결제를 받는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어요. 네. 근데 BYD는 5.11% 상승. 근데 그
BYD랑 관련된 업종 중에 또 샤오펑 자동차가 있죠. 네. 샤오펑 자동차는 화면을 보시면 장 초반에는 1% 정도 약세 출발했다가 방금 몇 분 전에 그러네요. 0.2% 예. 강보합 전환했고 또 샤오펑 외에 또 니오 자동차 있잖아요. 네. NIO 니오 자동차의 오늘 주가 흐름 보시면 이게 미국 종목이고 네. 홍콩 종목으로 볼게요.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고 홍콩에도 네. 상장되어 있는 거죠. 먼저 미국 네. 종목, 미국 증시에 먼저 상장됐고 몇 년 예. 전에 미국의 대중 제재가 시작되고 나서 상장사들 입장에서도 미국에만 상장되면 언제 어떻게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칠 수 있으니까 그 미국에 상장한 많은 테크, 전기차, 뭐 IT 이런 기업들이 그 후에 잇따라 홍콩에 동시 상장했어요. 근데 한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차를 고려하면 사실 홍콩에 상장한 종목을 보는 게 편하죠. 네. 한국 증시 볼 때 같이 봅니다. 그래서 홍콩에 상장한 니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09866 오늘은 좀 하락 중이네요. 6%. 근데 니오의 최근에 많이 네, 올랐네요. 니오 네. 주가 보면 연초부터 상반기는 계속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7월부터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은 BYD나 샤오펑 자동차나 샤오미 그리고 화웨이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 니오의 판매나 그런 생산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열세에 처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 한 일주일 정도 좀 반등하는 요런 요게 뭐냐면 원래는 니오가 보통은 신제품 발표회를 상반기에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가을 9월에 신제품 발표를 하겠다. 근데 요 뉴스가 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신제품 발표회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실적이 좋아진 거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니오가 타사 대비 약간 열세에 취한 그 상황을 뭔가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심지어 매년 고정으로 했던 신제품 발표회 시간까지 9월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홍콩 시장에서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전기차, 리튬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중국 시장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선전성분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 강보합권으로 돌려내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오늘은 어제 상승했던 종목들이 좀 숨고르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사이에서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또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원자재 시장도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주가 등락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 원자재 시장 상황은 오늘 어떻습니까? 네, 먼저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공급 차질 우려가 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간밤에는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고 지금 보합권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일요일 러시아에 드론 공격을 감행하면서 우스트루가 연료 수출 터미널에 큰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러시아 노보샤스틴스크 정유 공장의 화재도 일요일까지 계속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러 전쟁 협상과 관련해서 이 진전이 없는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해서도 좀 관세를 높일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국제 유가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 가격도 이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이슈가 불거지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출하되면서 오늘 장에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2주 내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미국의 9월 금리 인하를 확신시킨 것은 아니고 9월 회의 전에 발표될 경제 지표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언급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면서 금 가격이 좀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여전히 80% 선을 상회하면서 금 가격의 하방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금 ETF 투자는 다소 약화했는데 세계 최대 금 실물 ETF죠. 스파이더 골드쉐어스의 금 보유량은 전주 대비해서 0.7% 정도 감소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여전히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는 원자재 시장 상황까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코인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주요 코인들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불확실성에다 또 대규모 레버리지 거래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가상화폐 분석업체 코인글래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약 7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강제 청산됐다고 하고요. 이 중 약 6억 2,700만 달러가 가격 상승을 예상한 롱 포지션이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시면 비트코인 11만 달러 선이 현재 붕괴된 채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 10만 9,72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4,900달러 선을 사상 처음 돌파하면서 최근 약 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전일 대비 7.45% 하락하면서 4,41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일장 대비 5.4% 하락한 2.8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코인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차이나 마켓 나우 현재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투자 DNA를 더 깨트려보는 시간이죠.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한 이슈는요, 바로 반도체 관련된 이슈인데요. 통큰 투자, 반도체 장비의 진심인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정말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 AI에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반도체 장비에 관련된 투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최근 이 성장 속도나 그 배경이 어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중국이 그 첨단, 비첨단 여부를 떠나서 네. 전체 반도체 시장 자체는 중국이 최대 시장이죠. 그래요? 네, 미국을 이겼군요. 미국 제재 네. 여부를 떠나서 그냥 반도체 시장 전체를 보면 글로벌 파운드리, 그러니까 그 웨이퍼 생산 파운드리 생산 중에 중국 본토 비중이 2022년에 22%에서 지금 한 25%까지 됐어요. 그러면 수요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가장 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반도체 장비 수요도 그만큼 크겠죠. 근데 반도체 장비 수요를 보시면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장비의 경쟁 구도인데요. 여기서 반도체 장비는 네. 첨단, ASMR 그런 거 떠나서 그냥 전체 비중이에요. 중국 본토 비중이 35%, 대만 19%, 한국 19%, 미국 12%, 일본 7%, 유럽 6%. 그러니까 만약 미국발 제재라는 요인을 제외하면 중국 시장이 전체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가장 커요. 생산뿐만 아니라 수요도 크니까. 근데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그 미국발 제재 문제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수요로 봤을 때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중에 중국 수요가 35% 차지한다. 네. 그래서 한국도 아주 옛날에는 국산 장비가 별로 없었는데 점점 국산화를 통해서. 근데 예전에도 중국도 완전 그냥 미국산 장비, 일본산 장비, 유럽 장비, 그리고 플러스 한국 장비. 네. 근데 미국발 제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중국도 여러 가지 산업에서 국산화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한 2010년부터 조금씩 중국이 할 수 있는 좀 저부가가치 좀 낮은 수준의 장비부터 국산화하자. 네. 그래서 2010년부터 그게 진행되면서 매년 중국 반도체 장비 시장이 그때는 한 20% 정도 성장했어요. 그리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이폰 시대, 스마트폰 시대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는 2017년부터 20년까지 점점 AI, 메모리, IT, 하이테크 이쪽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2017년부터 한 5년 동안은 중국의 반도체 장비 시장 수요가 연간 35% 성장률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화웨이를 본격적으로 제재한 게 2019년 5월부터. 근데 그 전에는 중국이
그 약간의 유예 기간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근데 2021년부터 24년까지 중국의 반도체 장비 성장률이 16%예요. 여기서 말하는 중국의 반도체 장비는 국산 플러스 수입 다 전체를 말하는 중국 시장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년마다 성장성이 한 16%에서 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현재 네. 국산화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게 가장 네. 중요하잖아요. 네. 국산화율을 보시면 요 화면을 보시면 일목요연할 텐데 네. 2020년부터 늘고 있네요. 24년까지 빨간색이 중국 입장에서 반도체 장비 수입한 거예요. 아, 네. 네. 그리고 주황색이 중국 국산 반도체 장비. 그래서 요 회색이 그 일정 비율로 계산한 국산화율. 그러면 딱 보면 국산화율이 2020년에 10% 미만에서 계속 올라왔지만 지금은 한 14%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아직 낮죠. 근데 네. 요거만 보면 너무 국산화율이 낮은 거 아니야? 그러면 미국발 제재, 근데 미국발 제재가 사실은 그냥 네덜란드 그 SML 그것만 제재하는 거예요. 다른 건 제재할 필요 없이. 근데 요 그림만 보면 아 중국 국산 반도체 장비 국산화가 아직 멀었네. 네. 근데 제가 그 반도체 장비 중에 예를 들어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반도체 장비에도 너무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 노광 장비, 그 식각 장비, 증착 장비, 테스트 장비, 패키징 장비. 근데 요렇게 하나하나로 쪼개 보면 어떤 장비는 국산화율이 90%가 있고 70%가 있고 40%가 있고 장비별로 그 국산화율이 격차가 커요. 근데 지금 미국발 제재랑 관련된 거는 네덜란드 SML. 그거는 노광 장비 중에 네. 7나노 이하의 EUV 장비잖아요. 그거는 중국 국산화율이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만 근데 아까 말씀 보여드린 거 전체 국산화율이 15% 안 되는데 왜냐면 한국 기사도 많이 나오지만 네덜란드 SML 그 7나노 그 EUV 장비가 한 대당 최소 5천억 원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5천억 원이요? 네, 미안 5천억 원. 예. 근데 그 한 대를 사면 전체 반도체 장비에서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합산한 국산화율이 아까 그 15%.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좀 자세하게 보면 아까 그 EUV 7나노 이하는 어차피 아직은 안 되고, 근데 그 중에 예를 화면에 나오는 식각 장비라든지 증착 장비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좀 다르지만 어떤 식각 장비는 60% 국산화가 됐고 어떤 증착 장비는 40~50%가 됐고 그래서 장비마다 다르군요. 네, 그래서 중국 예.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볼 때는 좀 쪼개서 봐야 돼요.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이 AI 칩 이 반도체 관련해서 자립화를 70%까지 하겠다가 목표인데 장비는 아직 그에 못 미치는 약간 수준이긴 네. 하군요. 근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대만의 TSMC가 네. 미국 때문에 네. 이 중국 반도체 장비나 소재를 또 공장 가동해서 좀 뺀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에 대한 영향은 또 어떻게 네, 보시는지. 이게 네. 그 앞뒤 경우를 보면 네. 만약 지정학이라는 요인을 제외하고 그냥 내가 TSMC 창업자 회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러고 싶지 않죠. 당연히 아, 시장 빼고 싶지 원래 않다. TSMC가 네. 솔직히 첨단 반도체 1위라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게 현재 대만 그 라이싱더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한국은 그래도 성심성의껏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이랑 뭐 협상을 하든지 주고받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만 라이칭더 정부는 네. 미국이 말 꺼내기 전에 그냥 꿇어서 네, 다 하겠습니다. 예. 네. 그냥 그거랑 연관성이 커요. 그래서 TSMC 입장에서도 모든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다 시장 원리에 따라 자국의 핵심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활발하게 활동을 얼마 져요. 근데 대만 상황이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어떤 의지에 따라 그냥 그렇게 어쩔 수 없다. 일단은 뭐 미국에 가서 공장을 신설하든 뭐든 일단은 그 생존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다라고 좀 보고 계시고 앞서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미국과 이런 경쟁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반도체 기금을 마련해서 엄청난 투자 금액을 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한 영향력과 앞으로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네. 될까요? 확실히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중국의 그 정부 차원의 반도체 지원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기금의 그 풀네임이 국가 직접 회로 산업 투자 기금. 근데 길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워낙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투자자들 그 일반 네티즌들은 요거를 반도체 대기금 또는 대기금. 그냥 그래서 중국의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대기금이라고 하면 그 기금인 거를 인지를 해요. 네. 굳이 길게 얘기하거나 앞에 반도체라는 표현을 안 붙여요. 그래서 이 기금이 중국은 대체로 4년에서 5년 단위로 1기, 2기, 3기 이렇게 하는데 1기는 2014년부터 19년까지 1기가 정부가 계획한 자금이 원화로 27조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2기가 2019년 10월부터 또 5년이니까 2024년까지 2기 자금이 40조 원. 근데 사실 27조 원에서 40조 원까지 물론 늘었지만 그렇게 뭐 획기적인. 근데 3기가 2024년 5월부터 지금 진행 중 3기 계획한 자금이 66조 원. 그래서 3기 투입할 자금이 1기 플러스 2기랑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팹리스, 파운드리, 장비가 있고 소재가 있고 테스트 패키징 너무 밸류체인이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러면 이 제한된 자금을 어디다 투입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미국발 제재가 예전에 없었을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삼성처럼 삼성이 파운드리고 중국의 SMIC가 파운드리 그러면 일단은 제조 공장부터 많이 지원하자. 그래서 1기 때는 주로 장강 메모리, SMIC, 여름 삼성전자처럼 제조 공장에 많이.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인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게 잘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2기 때는 그 경험 교훈을 어느 정도 그래서 2기 때는 공장 웨이퍼 공장뿐만 아니라 밸류체인이 중요하니까 장비까지 소재까지 약간. 근데 그 후에 드디어 미국발 제재가 화웨이. 그래서 나중에 제재가 어떻게 되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미국발 제재라는 요인을 제외하고 이제는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팹리스는 이미 됐으니까 네.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장비 소재까지 이제 밸류체인으로 풀로 가자. 그래서 네. 1기, 2기에 비해서 3기는 자금이 급속도로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장비 소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자. 네. 그러면은 그렇게 기금의 규모가 늘어났으니까 네. 그 국산화 장비 국산화율이 아직 낮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좀 빠른 속도로 이제는 점점 더 커질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낮은 게 간단히 말하면 그냥 미국의 영향력으로 제재받고 있는 그 네덜란드산 ASML SM 때문이다. 다른 거는 제재 범위에도 없고 그냥 중국이 기존 계획대로 뭐 국산화율 30%를 40% 점진적으로 가면 돼요. 그거는 제재랑 상관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물론 한국 분들도 점점 지금 전개되는 상황의 결과물을 보면서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입으로 또는 중국 입장에서 미국발 제재가 오히려 중국 반도체 산업의 국산화를 더 가속화시켰다. 그렇다고 이거는 하죠. 다 네. 아는. 근데 네. 중국 입장에서 얘기할 필요 없이 미국인의 말 한마디만 인용하면 이게 너무 자명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 때 아주 강하게 제재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 때 상무 장관의 이름이 지나 러먼더 여성분인데 지나 러먼더가 작년 말까지 임기가 완료됐으니까 지금은 그냥 학자로. 근데 지나 리먼더가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KPMG 쪽에서 그 글로벌 하이테크 관련 포럼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이미 정치인이 아니라 약간 그래서 이분이 한 말 중에 핵심 문구만 인용해 드릴게요. 미국이 중국의 전진을 억제하고자 하는 시도는 어리석은 짓이다. 달리기에서 라이벌의 옷깃을 당길 수는 있지만 그건 선두를 유지하게 하는 장기 전략이 아니다. 중국에 대한 강경함은 이미 민주공화 양당의 흥분제가 됐고 이는 미국인들이 진심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네. 그래서 아직은 그 7나노 또는 7나노 이하의 EUV 장비는 확실히 안 돼요. 근데 중국은 네. 다른 방법을 찾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 또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장비 국산화와 함께 주목을 해볼 종목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목은 결론은 하나인데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두 개예요. 한국에도 두 개요? 예. 한국도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산업에 1등주가 있고 2등주가 있고 철강 전통 산업은 1등, 2등 그렇게 같이 비교. 중국의 국산 반도체 장비 중에 양대 산맥이 있어요. 양대 산맥. 근데 양대가 평등한 산맥이 아닌데 1등이랑 2등이죠. 차이가 크군요. 네, 차이가 커요. 1등은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1등이 북방화창, 북방화창 002370 외국인 개인 투자 거래 가능 종목 북방화창, 북방 002370 이 종목을 보시면 올해 들어서서
지금까지 요게 올해 최근 1월 흐름이 좋은데요. 네. 예. 최근 흐름이 특히 7월부터 아까 그 딥시크랑도 관련이 있는데 최근 들어 주가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요게 양대 산맥 중에 1등이고요. 예. 그리고 2등은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중웨이 688012. 네. 688이니까 외국인 개인 매매 불가. 근데 아쉽다. 중국의 국산 반도체 장비 중에 양대 산맥이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1등, 2등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종목은 방금 말씀드린 양대 산맥 중에 1등, 북방화창 002370. 나우라라고 부르지 않나요? 네, 영문명은 NAURA, 나우라. 북방화창은 이게 북경시 정부 소속 그 대주주로 있는 국유 기업인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한국도 옛날에 반도체 산업이 없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삼성도 원래부터 반도체가 아니라 옛날에 그 시대에 원래 주요 사업이 있고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 북방화창도 옛날에 반도체 장비 안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전자제품. 근데 그때 북방 무슨 전자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북방이라는 그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북방화창, 나우라 또는 한국 HTS에는 베이팡화창이라고 쓸 수 그렇군요. 있어요.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 회사는 뭘 만드냐? 방금 그 반도체 장비 종류를 말씀드린 노광 장비, 식각 장비, 증착 장비, 테스트 장비 여러 가지인데 이 회사는 사실 노광 장비 빼고는 거의 다 풀로 만들어요. 네, 노광 장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기업은 아쉽게도 비상장이에요. 그래서 식각 장비가 가장 매출에서 큰데 아까 그 양대 산맥 중에 1등이랑 2등 네. 얘네 둘은 2등 차트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2등은 비상장이. 네, 비상장. 상장인데 외국인 개인 외국인 투자가 안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요게 2등인데 1등이 요거 북방화창 네. 최근 주가고 2등이 AMEC 영문 예. 중국 마이크 중웨이 일렉트로닉스라고도 맞습니다. 하는군요. 그 약칭은 AMEC. 근데 음. 요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이 최근 몇 개월 좀 다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북방화창은 꾸준히 약간 우상향이었고 네. 좀 다르죠. 근데 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 2등 종목은 아까 그 다양한 장비 중에 식각 장비가 가장 메인이에요. 근데 아까 1등 북방화창은 식각 장비뿐만 아니라 증착 장비, 산화 장비, 세척 장비 거의 풀 라인업이 있어요. 네, 그 이런 알겠습니다.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북방화창의 그 주요 제품을 화면만 보시면 느낌은 식각 장비, 네. 그리고 물리적 기상 증착 장비, 산화 장비, 확산 장비, 세척 장비 기본적인 라인업을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간단히 실적만 보시면 이게 북방화창의 지난 몇 년 동안 매출액 그리고 주황색이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대체로 한 40% 연간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회색선은 전 분기 대비 성장률. 그리고 다음 그림은 지배주주 순이익 추이인데요. 주황색이 지배주주 순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이게 여기가 폭이 너무 커서 이게 적게 보이는데 대체로 연간 매출액이든 지배주주 순이익이든 한 30-40%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그림은 이익률 추이인데요. 총 매출액 총 이익률이 요 파란색 선이고 순이익률이 주황색 선이에요. 그래서 네.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국산화, 반도체 장비 국산화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을 해볼 만한 두 종목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북방화창 그리고 중국 마이크 일렉트로닉스였는데 또 두 종목 간 차트 간의 움직임 차이도 좀 있고 실적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에 유용하게 또 쓰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중국 시장도 오전장이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중국 시장 현재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중국 시장 현재도 보합권에서 대체로 거래가 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17% 약세 보이고 있고요. 도선전 성분지수 같은 경우에는 0.14% 현재는 강세 보이고 있는데 현재 띄워진 차트의 경우 딜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0.14%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0.3% 약세 보이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게임주 급등세가 좀 눈에 띄는데 짤막하게 한마디만 들어볼까요? 게임주 중에 산치호유 002555라는 게임 대형주가 있는데 올해부터 돌풍을 일으켰던 흑신화 50이라는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중국산 게임이 열풍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제작사는 비상장이에요. 그래서 그 흑신화 50에 이어서 지금 흑신화 시리즈 50, 흑신화 시리즈 이제 하나하나씩 중국 신화를 배경으로 하는 중국산 게임이 나왔는데 그 제작사는 비상장인데 오늘 화면을 보시면 요 37 엔터 0025 요 종목은 지금 10% 상한가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하이테크는 오늘 대체로 하락세고 이제 수남의 장세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전통 산업 그리고 히토류, 리튬 그리고 아까 그 상해 가화 화장품 생필품 오늘은 약간 비주류 그러네요. 업종이 네.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도 순환매가 두드러지는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께 사랑받고 있는 ETF 상품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우리 시장에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 오늘 수익률은 어떤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장 흐름이 워낙에 좋았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위 자리에 올라 있는 건 에이스 중국 과창판 스타 50 상품이고요. 2위에는 키움 차이나 A50 커넥트 MSCI 상품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3위는 코덱스 차이나 A50 상품인데요. 이렇게 지금 상위 3개 종목이 지금 1%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로는 합성형 상품들이 나란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상품이 타이거 차이나 클린에너지 솔라 액티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 에이스 중국 본토 CSI 300까지가 이렇게 또 나란히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밑에 자리하고 있는 합성형 상품들을 제외하고는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팩트 세트 상품도 오늘 장에서 좀 눈에 띄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몇몇 개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바꿔서 체크를 해보면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에이스 중국 과창판 스타 50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수익률이 15%, 거의 16%에 달하고 있고요. 1년 수익률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94%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구성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캠브리콘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SMIC와 하이건 인포메이션 그리고 몽타주 테크놀로지까지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이어서 하나 더 확인을 해보시면요. 가끔 이제 상위권에 자리를 올리는 이 상품 중에 차이나 클린에너지 솔라 액티브 상품이 있는데요. 한 주간 수익률은 3%대, 1년 수익률로는 22%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선그로우 파워 서플라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북방화창이 지금 2위 자리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롱기 그린 에너지 등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반도체 팩트 세트도 한번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한 주간 수익률은 14%대, 1년 수익률로는 78%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구성 종목으로는 캠브리콘과 몽타주 그리고 SMIC 그리고 이거 뭐라고 하죠? AMEC라고 하죠? AMEC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투자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중국 ETF 상품들 수익률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네, 자 ETF 상품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차이나 마켓 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